그 돈은 벌었냐고 물으신다면 그 정도 팔렸어요. 안녕하세요. 성공할 렌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많은 키워드이기도 하죠. 바로 부업, 부수입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할 것들은 제가 해봤던 부수입 1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라 자동화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냥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활동들을 17가지 해봤다. 그리고 장단점과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볼 생각이고요. 난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 영상일 것 같아요. 그냥 부수입은 어떤 게 있는지 나의 사사로운 재능 가지고도 수익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는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냥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의 특징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귀가 얇고 실행력이 좋은 스타일. 그래서 궁금한 거는 아무거나 다 해보는 스타일이고, 참고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캘리그라피 외주입니다.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모집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크몽을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19년 8월에 첫 판매가 일어났네요. 제가 어떻게 캘리그라피 외주를 처음 시작했었냐면 학생 때부터 제가 필기를 하면 은진아 너 글자 진짜 예쁘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뭔가 글자를 예쁘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캘리그라피 하면은 붓으로 날려 쓴 듯한 그런 글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크몽에는 저처럼 또박또박 이렇게 손글씨를 쓰는 스타일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한번 열어봤죠. 장점이 사실 별로 없는데 내 글씨를 뽐낼 수 있다. 단점은 노동 100%가 들어가는 부업이다. 두 번째는 캘리그라피로 만든 OGQ 이모티콘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블로거들이 쓸만한 이모티콘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고, 카카오 이모티콘과는 다르게 그 블로그라는 채널 특성상 블로그를 예쁘게 하는 용도로 보통 이모티콘을 쓰기 때문에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었고요. 올리는 과정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두기도 했고 블로그로도 아주 자세히 적어뒀는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 돈은 벌었냐고 물으신다면 돈을 벌기는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공개를 하자면 30개 정도 팔렸어요. 장점!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이게 바로 자동화 수익이다 를 보여주는 이모티콘, 그리고 다른 채널의 이모티콘보다 OGQ 이모티콘이 출시하기가 쉽다. 이 두 가지가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 정산을 못 받는다. 제가 처음 이걸 오픈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경쟁이 치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매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세 번째! 캘리그라피 액자 판매입니다. 참 제 글자로 많은 걸 했죠. 그렇게 액자 판매를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었고 2개 정도 팔렸나? 그랬고요. 적자였고요. 장점!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었다. 제품을 만드는 건 처음이었고 이걸 판매하는 과정을 A부터 G까지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단점! 돈을 못 벌었다? 네 번째, 엽서와 달력 판매입니다. 앞에 거랑 좀 이어지는데요. 그때 액자를 제가 초반에 20개 정도를 샀었어요. 근데 팔린 게 아까 4-5개라고 했으니까 재고가 남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회사에서 플리마켓 부스 운영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액자를 다시 기획을 했고, 이게 플리마켓에서 직접 써줘야 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직접 쓰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그동안 구경할 제품이 뭔가 있어야 되고 그냥 살 수 있는 제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찍었던 여행 사진들을 가지고 엽서를 만들었어요. 좀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엽서와 달력은 플리마켓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점! 내 사진과 나의 디자인 실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이었다. 단점! 이것도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았다. 5번째, 꽃다발 판매입니다.
진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원데이 클래스 킬러였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가 꽃을 좋아해서 꽃 클래스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꽃에 대한 괜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졸업식 시즌에 학교 앞에 가서 꽃다발을 팔아야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둘이서 친구랑 밤새 만들어서 새벽에 학교 앞에 가서 꽃다발을 팔았습니다. 텃세 같은 거 경험하기도 했고, 이게 2월이었나? 그러다 보니까 추웠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미흡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추면 꽃이 온다는 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다 떨이로 팔았습니다. 장점. 실전 판매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 판매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도 체감을 할 수 있었다. 단점. 이것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 일단 이 5개가 제가 취미로 뭔가 수익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그런 도전들입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을 벌면 오히려 이상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돈을 못 벌었는데도 다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블로그 체험단. 다르게 말하면 협찬받기. 저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은 체험단이나 협찬은 약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을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취미 클래스들 협찬을 많이 받았고, 머리, 네일, 운동 같은 그런 뷰티 체험단들을 많이 받았어요. 장점!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수익화. 단점! 제품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좋게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단을 홀대하시는 업체분들도 많아요. 7번째는 블로그 기자단입니다. 체험단과 그 기자단의 차이는 뭐냐면, 체험단은 광고지만 내가 직접 해보고 쓰는 리뷰, 기자단은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원고료만 받고 그냥 쓰는 리뷰. 저는 보통 기자단을 할 경우에는 웹서비스나 앱서비스처럼 직접 써보고 리뷰를 쓸 수 있는 경우 원고료를 받고 글을 썼어요. 요 기자단 같은 경우는 마케팅 대행 업체에서 블로그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뭐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만 있어도 웬만하면 쪽지가 많이 옵니다. 사실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끝이 좋은 경우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은 나의 블로그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장점,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다. 단점, 광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약간 비정기적이다, 너무. 8번째는 애드포스트입니다. 애드포스트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죠? 블로그 글 사이와 하단에 붙는 광고이고요. 노출과 클릭이 됐을 때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사실 방문자 수가 많을수록 애드포스트 수익이 많을 확률이 당연히 높아요. 장점, 채널 운영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음. 단점, 블로그 방문자 수가 많지 않으면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9번째,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한때 정말 유행했었는데, 제가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걸고 글을 썼던 거는 2020년 2월입니다. 당시 제가 노트북을 큰맘 먹고 샀었는데 200만 원 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쿠팡 파트너스는 비쌀수록 당연히 유리하거든요. 리뷰는 지금도 남아있는데 링크를 제가 지웠어요, 4월에. 그 뒤로는 잘 안 했어요. 총 한 60만 원 정도 번 것 같아요, 노트북 리뷰로. 장점, 내가 쓴 제품 리뷰로 돈을 벌 수 있다. 수수료 구조이기 때문에 비싼 제품의 리뷰를 해서 판매가 일어난다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단점, 요즘 쿠팡 파트너스 글을 블로그에서 잘 노출을 안 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플랫폼에서 견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추천하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10번째입니다. 오프라인 블로그 강의. 타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한 계기는 강사분들의 글을 볼 때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기도 했고, 그때 부산에 블로그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전무했어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열었습니다. 장점, 강의를 하면서 나도 더 배우게 된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수강생들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뭔가 도움을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단점! 이것도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는 없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이게 파이프라인의 꽃이죠. 이북 제작, 전자책 제작입니다. 제가 만든 이북은 블로그 운영하기 이북이랑 블로그 체험단 리스트 이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는 블로그 체험단 리스트 이북만 크몽에 오픈을 해둔 상태고요. 사실 블로그 체험단 리스트 이북 같은 경우는 엄청 간단한 내용이에요. 장점,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 단점, 분기별 업데이트가 필요한 주제. 12번째는 인스타그램 광고 받기입니다. 사실 앞에 말했던 블로그 기자단이랑 비슷한데요. 인스타그램 계정이 좀 커지면서 인스타그램으로도 광고를 종종 받아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장점은 팔로워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단점, 비정기적이다. 13번째는 유튜브 광고 받기입니다. 이것도 앞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제가 사실 유튜브 광고는 얼마 전 찍었던 리스틀리 광고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끼워 넣어봤습니다. 14번째는 모임 운영입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를 아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모아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유튜브 운영하는 모임을 만들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이 만드는 모임을 만들었던 적도 있어요. 최근에는 스스로 필사 모임이라고 제가 하루에 한 문장씩 선정해서 질문과 함께 올리고 구성원분들이 필사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요. 지금 2달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점,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다. 단점, 아무래도 제가 아직 노하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15번째, 블로그 운영 대행. 제가 개인 블로그도 있지만 홍보형으로도 블로그를 여러 운영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 블로그보다 사실 홍보형 블로그 운영하는 게 좀 자신이 있어요. 장점, 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이제는 약간 부업보다는 주업의 느낌이 강해지는 단점은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조금은 알기는 해야겠죠? 16번째, 블로그 체험단 모집 대행입니다. 처음에 지인들 위주로 도와주다 보니까 지인의 지인들이 이렇게 또 소개로 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모집을 하게 됐어요. 장점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은 블로그 분들이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거의 모집 비용을 아예 못 받고 공짜로 해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이제 부업이 아닌데요. 마케팅, 브랜딩, 전략 기획을 해드리고 있어요. 브랜드 런칭 경험도 조금 있고 또 브랜드 홍보를 어떻게 저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부업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많죠? 그냥 누구나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에서부터 부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주업으로 쳐야 할 만한 일까지 다양한데요.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 저의 성향이 가장 큽니다. 이렇게 많이 해보고 헤매인 끝에 내가 진짜 뭐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뭐를 내가 잘하는가를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썰로 풀 수 있는 것도 저는 진짜로 재밌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도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약간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외부에 기고를 해보고 싶어요. 칼럼같이. 두 번째는 책 내기. 세 번째는 유튜브 광고가 달렸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완전 뜬금없긴 한데 갑자기 라디오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영상 진짜 역대급으로 길었는데요.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부업으로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돈에 집중을 하면은 그 무엇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시도하시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이나 알림 설정, 저는 사실 댓글이 제일 좋더라고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과 하고 싶어하는 일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안녕.